혼자 있을 때 갑작스런 심장마비 생존 확률을 높이는 7가지 단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격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며 혹시 이게 심장마비인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무섭고 당황스럽겠지만 이 두렵고도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존 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생각보다 흔해서 미국에서는 40초마다 1명씩 발생한다고 할 정도죠. 게다가 심장마비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심장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일 만큼 위험한데 많은 노년 여성들이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아 이런 위급 상황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살아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올 경우 생명을 지키기 위한 7가지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 내용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소중한 지식이 될 테니까요. 1단계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전 확보. 심장마비 조짐이 느껴진다면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안전을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운전 중이었다면 차를 도로 옆에 바로 정차해야 합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계속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63세 버스 운전사가 운행 중 심장마비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스를 길가에 세워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고 그 덕분에 다른 인명피해 없이 구조가 가능했죠. 이처럼 위험한 작업이나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내려놓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멈추고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심장이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쉬게 해주는 거예요. 2단계 즉시 119에 신고하기. 심장마비가 의심될 땐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좀 지나겠지 하고 참거나 망설이면 치명적인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전문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시 도움을 빨리 받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119 구급대원들은 증상을 설명하면 상황을 판단해 도와줄 것이고 확실한 응급 조치를 위해 무조건 병원 이송을 권할 겁니다. 전화할 때는 주소와 상황을 정확히 말해야 해요. 특히 휴대전화로 걸 경우 위치 정보를 바로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서울 어디고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최대한 빨리 출동할 뿐 아니라 전화 통화 중에 응급처치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하게 눕거나 앉아서 기다리세요 라든지 만약 가능하면 문을 열어두세요 등 안내를 들을 수 있지요. 또한 구급차에는 병원 응급실과 거의 맞먹는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이 탑승하고 있어서 도착 즉시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응급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병원 도착 전에 치료가 시작되어 심장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심지어 도착 전 심장이 멈추는 최악의 경우에도 구급대가 바로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을 시행해 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남성이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아내가 곧바로 911에 전화한 덕분에 불과 10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했고 1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처럼 신속히 119에 신고하는 행동이 그의 생명을 살렸다고 입을 모았죠. 이렇게 먼저 119, 그 다음 나중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전화기의 긴급 전화 화면 예시입니다. 심장마비가 왔다면 지체 없이 119를 눌러 구조를 요청하세요. 3단계 주변에 도움 요청 가능하다면, 신고를 마쳤다면 가능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있을 때라 해도 근처 이웃이나 가족 중 빨리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다만 반드시 119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에 시도해야 해요. 전화기가 한 대뿐이면 신고 전화를 끊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주변인에게 별도로 연락하거나
큰 소리로 외쳐 도움을 청하세요. 또는 요즘 스마트폰에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사용하면 미리 설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와 위치 정보가 전송되니 유용합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와준다면 당신이 의식을 잃더라도 그 사람이 구조대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 CPR을 해줄 수도 있고, 당신 곁에서 손을 잡고 안심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살던 40대 남성 크리스 씨는 혼자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 증상이 찾아오자 옆집 이웃집으로 힘겹게 걸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벨을 누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쓰러졌지만 다행히 이웃 부부가 바로 911에 신고하고 달려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요. 무려 14분간 가슴 압박을 이어간 끝에 맥박이 돌아왔고, 병원 이송 후에도 2번이나 심장이 멎었지만 그때마다 응급처치로 소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 씨는 며칠 후 건강을 되찾아 다시 이웃집을 찾아가 자신을 살려준 이웃들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도움은 혼자일 때 정말 생명의 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평소 믿을 만한 이웃이나 지인과 응급시 상호 연락 체계를 약속해 두는 것도 좋은 대비겠죠. 4단계 아스피린 복용하기.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를 늦춰 심장마비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119에 신고한 직후 바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장마비 시에 추가 혈전이 생기는 것을 지연시켜 심장 근육의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아스피린 하나만으로 진행 중인 심장마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조치인 셈이죠. 복용법도 중요한데요. 그냥 삼키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알약을 씹으면 빠르게 분해되어 유효 성분이 더 빨리 혈류로 흡수되거든요. 성인용 일반 아스피린 325mg 한 알이나 어린이용 저용량 81mg 아스피린이라면 4알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다만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의사에게 복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분 혹은 위궤양 등 출혈 위험이 있는 분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119 구조대원에게 아스피린을 먹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본 뒤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실제로 아스피린 복용의 중요성을 보여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빈스 하로 19세 씨는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아내가 곧바로 911에 전화하면서 아스피린 2알을 씹어먹게 해주었고, 이것이 병원 도착 전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스피린 한 알이 위급한 순간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으니 의료진의 특별한 금지가 없다면 평소 집에 아스피린을 비상용으로 구비해 두는 것도 꼭 권하고 싶습니다. 5단계 니트로글리세린 복용 처방받은 경우. 만약 평소 심장질환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가지고 있다면 이때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강력한 혈관 확장제로 심장의 관상 동맥을 확장시켜 심장이 피를 더 쉽게 내보낼 수 있도록 돕는 약이에요. 협심증이나 심부전증을 앓는 분들이 위급할 때 혀 밑에 놓는 작은 알약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갖고 다니시지요. 심장마비가 닥친 순간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의 쓰임새입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지체하지 말고 처방받은 용법대로 복용하세요. 가령 통증 시 일정 혀 밑에 넣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등의 의사 지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는 겁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쓰면 흉통이 한결 완화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심장의 부담을 줄여서 치명적인 사태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심장질환 환자들이 니트로글리세린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니트로글리세린은 심장병 환자의 상비약으로 제때 복용하면 생명을 지키는 응급처치의 열쇠가 된다고 강조하지요. 물론 이 약도 처방받은 사람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쓰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변 사람에게 주거나 하는 행동은 피하세요. 6단계 문을 열어두고 구조 대비. 다음으로 구조대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를 기다리는 동안 가능하면 집 출입문을 잠금 해제하고 살짝 열어두세요.
그래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을 부수거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들어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문이 잠겨 있어서 소중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어요. 반대로 문을 열어둔 덕분에 단 몇 분이라도 빠르게 응급처치를 시작해 생명을 건진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이 시간 안에 다른 방에 잠깐 가둬두는 것이 좋아요. 갑자기 낯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놀란 반려견이나 고양이가 달아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밤이라면 집 안부를 환하게 켜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집을 찾기 쉽고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가 돼줍니다. 가능하다면 현관 앞으로 나가 앉아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바로 당신을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요. 이처럼 작은 준비들이지만 구조대의 접근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두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7단계 편한 자세로 심신 안정하기. 무엇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극심한 통증과 공포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지만 최대한 스스로를 진정시켜야 해요. 극도의 불안과 과도한 움직임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괜찮아, 곧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하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급대를 기다리는 동안 편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세요. 가능하면 벽에 기대어 앉는 것이 좋습니다.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 올리고 베개나 쿠션을 받쳐두면 심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기도가 확보되어 호흡이 편해집니다. 만약 너무 어지럽거나 곧 쓰러질 것 같다면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약간 높이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앉든 눕든 중요한 것은 편안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누구나 숨이 가쁘고 얕아지는데 그러면 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심장이 더 위험해집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하나 둘 속으로 숫자를 세며 호흡에 집중하면 공포를 잊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느 50대 여성 심장마비 생존자는 그 순간 내 아이들을 꼭 다시 봐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심호흡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자세는 심장이 불필요하게 더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당신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입소문에 기침을 반복하면 심장마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속설이 도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기침 심폐소생술 카프 CPR이라는 주장인데 심장마비가 올 때 억지로 힘껏 기침을 해서 심장을 자극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국 심장협회 AHA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는 특수한 의료진 입회하에 사용하는 드문 기술일 뿐 일반인이 따라하다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잘못된 민간요법에 기대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의학적으로 검증된 7가지 생존 단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 생존율을 높이는 7단계 대응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지만 머릿속으로 여러 번 그려보고 기억해 두시면 실제 비상시 자동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생명의 기술이에요. 부디 7가지 행동 수칙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이 언젠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